박하남 혹은 거북이암이라고도 불리는 갑상선암은 조기 검진이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이 됐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들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전문의 이동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갑상선암에 대한 좋은 정보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상선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한번 가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정말로 여성분들에게 흔한 암인가요? 네, 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서 네, 약 77%로 1위를 차지하고 1위. 네, 네, 남성암 중에서는 약 21%로 예. 6위 정도에 해당하는데 예, 그 갑상선암 환자들 중 약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흔한 암이 맞겠습니다. 여성의 흔한 암은 확실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지금도 이제 갑상선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를 만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사실은 조금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진료실로 함께 한번 가보시죠. 갑상선은 이 모형을 보시면 우리 목에서 위에서부터 보면 솔골, 갑상연골인 그 아래쪽에 앞쪽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이 갑상선은 오른쪽 왼쪽 나비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겨 있고 이제 후두를 이루는 근육, 기관지 옆에 붙어 있는데, 이 갑상선은 이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갑상선은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성대를 움직이는 반해 후두 신경이 요 기관지와 갑상선 사이 뒤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을 살려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 삼키는 요 튀어나오는 연골 부위가 요 갑상연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갑상선이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의 위치 보여드렸는데 모형으로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선생님의 목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어디쯤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제일 아래쪽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예. 아래쪽 한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대개는 이제 튀어나와 있는 여기 연골 부위, 갑상연골 부위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예. 이게 보다 한 3cm나 예. 손가락 2개 정도 아래에 예. 맨 아래쪽 3분의 1 가운데 예.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그 넥타이 매듭 정도로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넥타이 그죠? 하는 매듭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만져보고 계실 텐데 네. 평소에는 이게 만져지지가 않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정상인들은 안 만져집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갑상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네. 우리 몸에서 대사를 조절해서 네. 에너지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성장, 발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네.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몸무게가 감소하고 예. 식욕이 증가하고 네.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흔히 이제 엔진 과열된 그렇죠, 상태.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몸의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반면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제 식욕이 없고 예. 힘도 없고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 이제 몸무게도 증가하고 힘도 없고 피곤하고 예.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예.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이 많아지거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고 적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네, 네. 그럼 갑상선 암은 선생님 누구에게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갑상선암의 원인은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음. 보통 비만한 분들은 비만이 또 나옵니까? 네, 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예. 발생 위험이 좀 높고요. 여름이 이제 다 갔지만은 네. 살을 빼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는 예. 그 요오드가 꼭 필요한 요오드가 재료가 되죠. 네, 네. 물질인데 이건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조류가 부족한 내륙 지방에만 사시는 그런 분들은 예. 요오드가 부족하면 예. 이로써 생기는 갑상선암 중에서 네. 여포암이라든지 예. 미분암이라든지 오. 이런 것들이 발생 위험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내륙 지역이라 하면 그럼 선생님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까? 중국이라든지 아주 뭐 큰 몽골 이런 데 그렇죠, 분들이 몽골 조심하셔야 이런 데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만, 그다음에 요오드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한 5%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방사선 노출이 네. 계속 많아지고 축적이 되면 예. 가장 흔한 암 타입인 유두암에 잘 걸리게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주로 밝혀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분들을 사실 걱정하십니다. 내가 이거 오래 앓다 보면 이게 암이 되지 않을까? 사실입니까? 아, 네.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것들은 예. 호르몬 자체가 이제 변화된 건데 네. 그런 증상들이나 병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갑상선 여러 가지 항진증이나 염증이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레이브스 병이라든지 갑상선 손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동반된 질환들은 음. 갑상선 암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병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음. 좀 간접적으로 네. 발생 위험이 조금 있다고 어. 봐줄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뭐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암으로 가지는 않는다. 네네. 단 암 자체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네. 따로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대부분은 따로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갑상선 암이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네, 그 갑상선암은 이게 혹이 대부분 만져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한 크기가 2cm 정도로 커질 때 예. 저희 의사들도 손으로 만져질 수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초기에는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음. 이게 혹이 커져서 만져질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아, 예. 네,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진단은 건강검진하실 때 예. 초음파를 하시면서 예. 크기가 좀 작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건강검진을 네. 하다가 그냥 발견이 되는 경우가 네, 많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요, 선생님, 보통 뭐 유방암 같은 거는 자가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내가 평소에 조금 신경 써서 만져보면 이거 네. 알 수 있는 그런 자가검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손으로 만져서는 일반인들은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만져서 하는 것보다는 음. 조금 이제 건강 검진할 때 초음파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되시면 다 하니까 네. 그런 걸 일단 참고적으로 같이 하시면 네. 뭐 충분히 잘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검진 같은 거 사실 무료로 하는 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예. 조금 본인 부담을 하시더라도 여성분들은 특히 갑상선 초음파 정도는 추가를 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이게 뭐 모든 분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젊은 네. 분들도 안 하셔도 되지만 예. 가족력이 있거나 어. 조금 이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끔은요, 선생님, 약간 내가 나이가 들면서 목이 쉬었다, 또는 뭘 삼킬 때 조금 불편하다 이런 증상으로 그럼 아, 내가 갑상선에 뭐가 맞습니다. 있는 거 네.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외래 환자들 보면 목에 뭔가 가래 붙은 것 같이 걸린 느낌 오신 분이 제일 많거든요. 아하, 목에 대한 진료 보는 의사로서 예. 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유사한 역류성 후두염이고 아.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걱정돼서 암일까 봐 오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예.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암이 진행이 돼서 많이 네. 커진 경우에는 예. 갑상선 뒤쪽에 있는 후두신경을 마비시키면 음. 목소리가 쉬거나 음. 뭐 물 마실 때 사례가 걸리거나 네. 그런 증상들이 생길 예.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갑상선 검사하러 오셔서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겠네요. 그냥 후두 내시경은 외래에서 1분만 하면 금방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안심하고 가시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어렵게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그 육안으로 봤을 때 목에 이게 혹 같은 게 볼록 튀어나왔었습니다. 제법 큰 혹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은 볼록 이래 한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한 3, 4cm 정도 육안으로 침 넘길 때 볼록볼록한 게 보였었거든요. 관찰 경과를 계속 보다가 병원 내방해가지고 조직 검사한 결과 여포 종양이라는 암은 아니고요, 경계성 종양이라더라고요. 두고 나누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분일 줄 알았는데 네. 남성분이셨고 네. 여포 종양 경계선 암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요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양성의 갑상선 혹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네. 다른 병원에서 고주파 시술도 받으셨는데 혹이 점점 남아있고 커져서 예.
이제 최근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아니고 여포성 종양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여포성 종양이 뭐냐면 유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암인데 이 종양은 이제 여포성 암과 여포성 성종 그 두 가지 양성인 거랑 암이랑 둘 다 포함하는 용어인데 네. 이게 감별이 예. 수술 전에는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수술을 해서 혹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예. 그 혹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해당하는 캡슐 부분을 봐서 네. 암이 이 캡슐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가를 봐야지만 이게 암인지 아닌지 감별이 되는 혹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이제 혹이 실제로 수술했을 때는 거의 6cm였거든요. 굉장히 컸네요. 아주 컸죠. 예. 예. 밖으로 나오는 게 좀 작게 느끼셨겠지만 예. 혹이 굉장히 컸고 이분은 암인지 아닌지 감별을 하는 목적, 큰 혹의 제거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예. 받으셨고 예. 다행히 암은 아닌 걸로 확인 나오셨습니다. 저런 경우가 그럼 선생님 흔한가요? 암이 아닌 경우? 예, 보통 여포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이 나오는 확률이 15%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예.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군요. 네, 훨씬 예. 많죠. 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검사가 필요했지만 어차피 워낙 큰 덩어리가 있었기 네, 때문에 예. 어차피 제거를 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케이스였겠네요. 네, 그죠? 네, 방금 환자분이 이제 여포암 환자분이셨는데 요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세포 종류별로 갑상선암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종류는 크게 조직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 네 가지 암은 갑상선의 구조상 그게 여포랑 C세포로 나뉘는 두 세포에서 각각 세포가 변이된 거로서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여포세포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주세포가 되는데 이 여포세포가 변형돼서 생기는 것이 유두암, 여포암, 뇌경성암이고 이 주위에 있는 C세포가 변형되어 생기는 것이 수질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상선암은 95%가 유두암으로서 유두암은 모양이 우리가 유두라고 해서 꼭 이게 젖꼭지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을 이루는 조직형이 특징적이고요. 여포암은 이렇게 여포세포가 커진 것처럼 알맹이가 동글동글하게 커지는 것들이 조직적 특징이 되겠고 이 역형성암과 수질암은 유두암과 여포암과 다르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되고 변형된 암세포들만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유두암과 여포암은 수술적 치료가 잘 되고 예후가 좋지만 이 두 가지 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가 하기 어려운 타입의 암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이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로 저렇게 나누게 되고 보통 이제 그 유두암과 여포암 이렇게 99%가 사실은 이제 양성 종양인 거고요, 그죠? 예. 나머지 1%가 이제 조금 성질이 나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류의 암인지를 알아내려면 결국은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네. 이게 이제 침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을 뜯어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갑상선 혹이 있을 때 진단하는 주 방법은 네. 초음파 예. 검사로서 혹의 크기나 모양을 이제 분석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암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애매한 경우는 조직 검사, 미세 바늘 조직 검사를 해서 예. 그 세포의 모양을 네. 조직학적으로 판독을 해서 예. 암일 가능성이 있는지 예. 그래서 이거는 낭종인지 그냥 양성의 결절인지 암인지 이런 걸 감별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 현대적인 기구는 이렇게 초음파 검사로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CT나 이런 걸 찍으실 일은 없습니까? 이제 갑상선 혹이나 암은 예. 이게 감별하는데 초음파 조직 검사만 해도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잘 진단되는. 그럼 뭐 가신 날 그날 바로 선생님의 진료실에서 바로 거의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당일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조직 검사 이런 거는 보통 당일날 많이 해드리고요. 예. 네. 예. 이제 초음파로 이제 거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초음파로 여러분들의 갑상선을 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분은 남자 36세로 갑상선 오른쪽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인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갑상선이고요. 바깥에서부터 피부, 피하층 여기가 약간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근육층이고요. 오른쪽 갑상선 부위인데 갑상선의 위쪽 부분에서 혹이 발견되는데 크기는 세로가 0.8, 가로가 0.7cm가 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보이는 혹의 모습을 보시면 뭔가 근육층보다는 조금 까맣게 더 보이고 그다음에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길고
부분에 보시면 조그맣게 흰 점처럼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 석회가 끼인 부분이라서 이러한 소견들은 크기가 작은 혹이라도 암일 가능성이 높아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되겠고요. 이분은 새침 흡인 조직 검사에서 갑상선 암이 나와서 갑상선 전체 수술을 받고 초음파에서 임파선 전이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전체 수술을 하고 같이 옆에 있는 근처 임파선 수술로 같이 해서 암을 완전히 치료받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봐서는 일반인들은 저게 암인지 뭔지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초음파를 받았는데 저기에 뭔가가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 바로 그냥 수술을 다들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예. 암이 의심되는 거거나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고 갑상선암은 수술이 지치료입니다. 네. 대부분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워낙 느리게 진행하고 네. 갑상선암은 굉장히 요요가 좋고 네. 특히 대부분이 유두암인데 예. 유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위험군 네. 여자라든지 여자 중에 젊은 여자분 혹이 크기가 1cm 이하라든지 임파선 전이가 없고 이 혹이 갑상선 밖으로 침범하지 않은 이런 저위험군들은 수술을 당장 급하게 하지 않고 예. 조금 미룰 수 있다는 개념이죠. 아하. 그래서 느리게 진행하고 그대로 있으면 예.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진행을 안 하는지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야 되지만 수술은 조금 미룰 수 있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갑상선암은 수술 안 한다. 방금 수술하는 병이라고 하셨는데 네. 수술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요 갭을 좀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수술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두암이 대부분이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저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수술을 시기가 지금 당장 되게 암이 걸리면 이제 내가 죽지 않느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갑상선암,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5년, 10년 지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하실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예.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관찰만 그렇죠. 해도 되는 병이 그렇죠. 중간에 커지면 수술을 빨리 받아야죠. 그렇죠. 네. 예, 예. 수술을 안 하는 병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갑상선암의 치료의 일단 기본은 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어머님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상처 이렇게 목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막 서로는 좀 막 이렇게 서로 친하세요. 동기라고 하시고.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옛날의 전통적인 방법인 거죠. 네. 네. 예, 갑상선이 위치한 목 아래쪽 바로 가운데에 한 5cm에서 6cm 정도 예. 피부를 절개하고 네. 제거하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법이고 예.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예. 검증된 방법이죠. 사진도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약간 조금 무섭긴 합니다만, 그죠? 네. 네. 여기를 이제 열고 네.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점이 이제 가운데 흉터가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목 가운데 흉터가 있어서 예. 특히 대부분 환자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단점이죠. 그래서 요게 무서워서 여름에도 이렇게 목 셔츠 입으시는 분들, 네. 스카프 매시는 분들도 가끔 네, 계시고 네, 해서 요즘 새로 나온 방법은 이런 걸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갑상선에 직접적으로 피부 절개할 방법이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 흉터를 가리는 방법을 이제 예. 의사들이 연구했는데 예전에는 겨드랑이라든지 젖꼭지로 예. 해서 했고 꽤 먼데 그쪽에서 네,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네네. 예. 최근에는 이제 귀 뒤로 해서 음. 이렇게 모발란 쪽으로 아. 피부 절개를 하면 예. 이게 흉터 거의 가려지거든요. 머리카락이 흉터를 가리니까. 그 여자분들 머리가 다 가려지니까 예. 가려진 쪽으로 해서 수술한 방법은 네. 이렇게 해서 이 통로로 해서 예. 로봇이나 내싱을 넣어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예. 가장 최근에 1, 2년 내에는 이제 입술 안쪽으로 선생님, 해서 잠시만요. 어디로 간다고요? 네, 입술 안쪽으로 아랫입술 안쪽으로 예, 이렇게요? 안쪽으로 해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으로 내시경이나 예. 로봇을 넣어서 수술하면 네.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것들이 예. 많이 생겼는데 이 방법들은 주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하면 대부분 네. 가려지고 예. 하니까 굉장히 미학적으로 만족해하시고 예, 사회생활 복귀도 빠르시고 예. 또 이 두 가지 방법은 장점이 목 가운데 근육을 가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분리 안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수술 후에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그런 유착 때문에 생기는 이물감이 좀 흔한데 그런 예. 것도 좀 덜 느끼시고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 제가 여성이라고 해도 수술하자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흉터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귀 뒤로 입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거리도 있을 것 같고 괜찮으신가요? 실제 수술해 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 예. 내시경이나 로봇은 그 확대된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더 편한 면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술 결과가 환자분들이 좋아할 때 보면 저도 어. 기분이 좋습니다. 아, 하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 것보다 멀리 들어가니까 이건 내시경이나 뭔가 네. 로봇을 써서 네, 하신다. 예,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이게 비교적 최신 기술이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없던 기술이니까 요거 최근에 나온 건 좀 이렇게 보험도 잘 안 되고 비싸고 그러지 않나요, 선생님? 아, 네. 로봇 수술은 이게 비보험이기 때문에 네. 예, 주로 실손 보험 있으신 분들이 네. 수술을 받으시고요. 예. 그다음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별한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일반 피부 절개하는 거랑 예. 비슷하게 수술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술은 이제 계속 세월이 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들인 것 같은데 모든 수술은 사실 선생님 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하든 갑상선 수술의 공통적인 합병증은 당연히 이제 수술 후에 갑상선이 없으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럼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 요즘은 대부분 갑상선암이 1cm보다 작을 네. 때 발견되기 때문에 예. 갑상선의 반만 제거하는 게 네. 대부분인데 예.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반으로 줄냐면 네. 그렇진 않고 예. 남아있는 반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예. 이제 조금 호르몬을 저용량으로 부족한 걸 먹을 수는 있어도 예. 그 나머지 분들 반 이상은 나머지 남아있는 갑상선이 역할을 잘해서 호르몬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갑상선 암이 조금 진행이 돼서 전체 갑상선을 다 제거하는 분들은 평생 약을 좀 드셔야 되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뒷면에 보면 네. 콩알 만한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부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그런 똑같은 호르몬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부갑상선을 콩알 만한 4개를 살려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네. 예, 하다 보면 좀 못 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이제 갑상선과 관계없는 이제 칼슘 같은 게 떨어져서 저칼슘증이 생기면 칼슘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부갑상선도 가끔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것도 이제 필요하면 약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요, 선생님. 수술이다 보니까 뭐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아,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제가 그 갑상선 구조 말씀드릴 때 예. 갑상선과 이제 후두 사이에 있는 반의 후두 신경이랑 그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요게 있는데 목소리랑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 예. 성대를 움직이는 게 예. 이 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아이고, 예. 이 신경이 수술하게 되면 갑상선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살려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 만약 이 신경이 수술하다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성대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예. 목소리가 쉬거나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 네. 만약 양쪽 신경이 다 다치면 예. 호흡 곤란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이미 혹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침범을 하면 예. 이제 이미 수술 전부터 목소리가 변해서 마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갑상선이 2개이지 않습니까? 좌우로 이렇게. 네. 그러면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네. 암으로. 네. 이쪽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 이제 갑상선이 나비 모양으로 2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원래는 한 덩어리고요. 원래는 하나죠. 네, 한 네네. 덩어리인데 저희가 수술할 때 반만 제거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예. 이제 반을 제거했을 경우나 뭐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재발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도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두암은 근처 임파선이나 수술한 부위 재발해도 거기 딱 수술하고 네. 해도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재발하지 않고 예. 또 이제 수술 후에 요오도 치료라고 해서 예. 박노선 요오도 치료를 먹으면 네. 이렇게 요오도랑 박노선이랑 결합된 약을 먹으면 예. 이 약이 남아있는 갑상선 암 조직 이런데 아. 찾아가서 예. 원래 갑상선이 요오도를 갖고 예. 이제 호르몬을 만드니까 요오도를 예. 다 섭취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오도를 섭취하면 같이 붙어 있는 박노선을 막게 되니까 예.
암 조직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치료도 있기 때문에 아. 재발도 비교적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또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네, 알겠군요. 네, 이제 네. 남은 것들을 방사선 요오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 네, 네. 그럼요, 선생님. 사실은 다른 암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전이된 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갑상선암은 어디로 전이가 돼서 뭐 치료가 안 돼, 막 그런 불행한 경우들은 없나요? 근데 갑상선암 예후가 좋더라도 음. 임파선 전이는 굉장히 흔합니다. 임파선 전이. 네, 예. 근처에 임파선이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임파선 국소 쪽으로 전이돼도 굉장히 흔한데 특히 목 주변에 임파선이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많죠. 예, 이게 예. 이렇게 전이 전이가 되면 예. 임파선도 같이 수술하면 네. 이제 대부분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치료가 잘 되고 물론 그런 경우는 요도 치료 받아야 되고 예. 예. 드물게는 이제 폐로 예. 전이가 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건 좀 아주 드물고요. 어. 예, 되더라도 이제 물론 그 완치는 힘들겠지만 예. 진행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이게 암 전이가 폐를 가지고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약간 착한 암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 맞습니다. 네. 또 제가 여쭤봅니다.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유방 근처에 있는 임파선을 제거하면서 팔이 붓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목 주변의 임파선을 제거를 하면 네. 그 주변으로 또 뭐 붓거나 하는 그런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습니까? 그렇죠. 임파선도 예. 이제 가운데 부분만 제거했는지 옆쪽에 전체적으로 넓게 제거했는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 넓게 제거하는 경우에는 음. 임파선이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머리로 간 혈류가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배수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림프가 정체가 되면 네.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붓는 분도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럼 아주 뭐 많이 경미하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제 뭐 1, 2년 지나면서 좀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임파선 수술하시면 네. 그런 경우는 드물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나 내시경 수술을 하면 네. 그런 것도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이분들은 이제 평소에 갑상선을 좀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지켜야 하실 생활 수칙 같은 것도 선생님 있을까요? 네,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분 중에서 네. 반만 하시는 분 말고 예. 전체를 제거하시는 분들은 암이 조금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요도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되게 한 달 후경 받는데 음. 이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요오드가 많이 포함된 해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지 말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거는 병원에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네. 그때는 어. 저 음식을 가리셔야 되는데 예. 이게 다 끝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음식을 가리거나 조심해야 할 식습관은 없고요. 예. 그다음 제가 좀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갑상선 암도 암이니까 예. 우리가 암 걸리면 당장 이게 죽지 않을까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 다행히 모든 암은 아니지만 대부분 유두암 이런 것들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네. 다 뭐 일상생활 다 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계기로 네. 물론 잘 지내셨겠지만 조금 더 즐겁게 네,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면역력을 키우면 또 암 재발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더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 생각하시고 아. 행복하게 사시면 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변에 암 진단받고 치료받으신 분 중에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남은 내 삶은 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정말 이렇게 확 태도가 바뀌신 분들을 많이 네, 봅니다. 건강식품 같은 것도 왜 선생님 보면 무슨 다시마, 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평소에 그런 거 드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특별히 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예. 우리가 뭐 다시마든 홍삼이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뭐 몸에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뭐 드시는 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갑상선암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진단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빈우 두경부외과 전문의 이동근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